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여기 온 지가 세 번째 되는 것 같으네요. 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연이어 이렇게 서게 되는 그 목적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심각하게 정치가 엄청나게 위기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자리에 계속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북한의 잔인한 독재 체제로 인해서 고난의 해군 때 300만 명의 그 국민들이 처참하게 아사되면서 그 이후에도 300만 명이라는 아사됐다는 그 국민들의 말이 나온 지도 한참 되었는데도 그냥 300만이라는 그 인구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네, 그 또한 파헤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낱낱이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몇 년 전에 1990년도, 96년도 그때 당시 무리로 아사자가 끝도 없이 그 발생됐을 때 시기 얘기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아사자가 지금도 역시나 계속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그 인구수가. 그런 사회 그 혼란 속에서 제가 있었던 증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제가 생활해왔던 그 한 가지 일부에 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과 특히나 지금 평화와 너무 자유롭게 살아왔던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저의 정말 가슴 아팠던 공산제도에서의 참담한 사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도, 7년도, 1996년도에 제일 많이 그 아사가 발생 많이 됐죠. 그때 시기 무슨 일이 또 연이어 또 퍼져 있었는가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북한 땅에도 아사가 많이 발생됐을 때 그 시기에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갖다나 그 북한 인민들이 식량에 시달려서 굶어 죽는 방면에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까지 퍼져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다 죽게 된 위기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 병으로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재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오도록 입에다가 마스크를 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나날입니까? 저도 역시 1997년, 8년 사이에 파라티푸스로 엄청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병으로 해서 북한 인민들은 아사로 죽고 파라티푸스로 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파라티푸스라는 그 전염병에 의해 제가 정신까지 잃게 되는 그런 정도의 절정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안당한 그런 순간에 부닥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버티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공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거기서는 생활 전선을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쌀독에 국간에 쌀이 비고 주머니에 돈이 없다 나니까 결국은 공산 체제에서 시스템에서는 공장 하루라도 안 나가면은 바로 집에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 뛰쳐서 다니면서 조사하고 난리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험악한 공산 독재 체제의 시스템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출근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생활 전선에 나섰겠습니까? 살고자 굶어 죽지 않고자 북한 정권의 위대한 실험 김일성 교실을 받들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공산 독재 체제의 시스템에 악랄한 사상과 준비된 그 사상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안 나가면은 우리는 정말 문매를 맞을 정도로 하루도 안 나가면은 사상투쟁의 감으로 공격 대상으로 됩니다. 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신적 그 어떤 압박감을 그 위협을 무릅쓰고 제가 어느 날인가 장사를 떠나게 됩니다. 장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직장에다가 더는 생활이 힘들어서 장사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며칠만 시간 달라 해서 제가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갔다가 바로 며칠이라는 시간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지 최고 많이 받아야 일주일 내지 보름. 여러 개 휴가 같은 경우는 휴가가 없으면은 일주일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승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제가 나이 하도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적인 그런 사회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덤비다 나니까 바깥의 세상에 정말 험악한 그런 강도들과 도둑놈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나가서 활동하던 그 과정에 어느 날인가 파라티푸스라는 병에 걸리게 되죠. 열병에 완전히 42도, 43도 막 뜨겁고 온몸이 땀이 줄줄 날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어슬어슬 떨렸어요. 그러다가 열이 막 진동하면서 몸에서 엄청난 그 아픔과 고통에서 시달리게 되죠. 어느 날인가 장사의 미천을 갖고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갑자기 그런 아픔과 고통이 시달리면서 제 몸에 그 미천을 갖고 있던 그 자세로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박집이죠.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숙박집에 머물러 있기로 길 가던 도중에 멈췄다가 이렇게 누구의 안내를 해서 어느 한 이런 숙박하는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제가 정신을 잃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디에 와 있었는지도 어느 위치에 와 있었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에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점심에쯤 제가 정신이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디 많이 아프신가고 어디 많이 아프고 열이 엄청 센 것 같다고. 그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주머니에 돈이었어요. 그 주머니 돈이 생각나가지고 주머니 돈부터 검사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미천을 넣었던 그 돈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지금 미천을 넣었는데 그 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일반 주인 보고 숙박집 그 주인 보고 물어봤어요. 제 몸에 그 자금으로 해서 제가 장사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린 사람이 꺼낸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놔주세요.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곁에 몇 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숙박하는 사람들 들어있었는데 남자 둘이와 이런 애기들이 둘이 있었어요. 남자 3명인가 4명인가 있었고 여자들 3명 들어있었는데 분명한 거는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서 거기서 아주 빈털터리가 돼서 완전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그 집에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길에 나섰는데 도로에 나섰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너무 열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가다가 쓰러지게 돼요, 제가. 어느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순간에도 이 식량 문제를 해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많이 아픈데 아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잔디밭에 다시 저를 넣고 쓰러지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웬 군인들이 찾아와서 천혜동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람들이 이런 거기는 차라는 게 없으니까 그 옛날에 4바퀴짜리 그 니아가가 있어요. 그릇만. 군인들이 어디서 깜짝같이 그걸 거기다가 나를 거기다 실어서 병원에 이송합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이송해가지고 함경남도 어느 한 병원에 저를 입원시킵니다. 입원시켰는데 거기서 결국은 제가 진짜 죽음으로 들어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사체실로 옮겨지는 정도까지 100%다 씌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를 사체실에 옮겨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살아났는지 그것도 저로서는 제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박포를 다 씌워서 사체실로 보내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백포 안에서 숨이 답답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정신을 깨고 보니까 뭔가 딱 씌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 있지? 어디에 누워 있지 내가? 그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일어나니까 내 몸에 내 머리 끝까지 다 100% 씌워서 있는 거예요. 사체실로. 그 주변에는 다 죽은 사람들, 파라티부스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소리치면서 그 안에 문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사체실이니까.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죽은 줄 알고 문까지 꼭 잠가놨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제가 시체만 있는 사체실에 있으니까 감각이 조금 오더라고요. 한번 정신 잃어댔으니까 이분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거기에 맥이 찝히지 않았다던가 뭔가 있었길래 저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을.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저 살았어요. 근데 저를 왜 여기다 뒀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그 문 자체가 철문이더라고요. 누구도 못 들어오는. 아마 1시간 동안 두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주먹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의 어느 사체실에서 1시간 동안 두드려서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해서 알게 되는지 구조가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이송돼가지고 저를 담거에 들개에다 실어서 다시 병원에 정상적인 허실로 이동시키더라고요. 쟤를 시키는데 다리가 떨려서 걷지를 못하니까 들개에다 실어서 3층에 오니메다 병실에다가 다시 옮겨놨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옮겨갔던 그 입원에 있을 때 당시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살아있던 환자들이 다 죽고 3명밖에 살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구빙우수증으로 그 병동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진찰하러 왔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기적이다, 기적이야. 분명히 맥에 안 찍혔는데, 어머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네. 선생님들이 막 우아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제 두 손을 잡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거고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간호사더라고요.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열이 너무 심하니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돼서 그 병원에서 거기 옆에 누웠던 환자가 세상에 기가 막히다.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날 수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사람들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살아나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소리면서 그분들도 너무 좋아서 막 방귀 맞으면서 웃는 거예요. 살아서 왔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열이 떨어진 다음에 병원에서 4번 했더라고요. 열을 떨은 다음에. 근데 열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나가게 됐어요. 왜냐? 병원에 약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식량을 해서 죽이라도 써서 먹여줘야 되는데 죽을 솥을, 미움을 쏟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원시켜서 본인이 사는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나왔으니까 여기가 병원이 돼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병원이 아닙니까? 지금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고 주사를 맞힐 환자들한테 주사를 맞힐 약이 통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을 떨궈줬으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떠밀려가지고 다시 제가 나가게 됩니다. 나오면서 결국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처럼 다 잊어버리고 헐몸인 상태에서 어디로 떠돌아다니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왔어요. 제가 집으로 오니까 며칠 동안에 병원에 있고 그런 기막힌 사연이 병원에서 시간을 흘러보내다 나니까 직장에서는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갔는데 아직 집에 자식이 아직도 오지 않고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계속 들이쳤더라고요. 하다 나니까 제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파라피부시에 걸려서 다 죽게 돼가지고 거리에서 헤매다가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금방 지금 겨우 살아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하니까 집에 부모 형제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미천을 갖고 있던 구덩마저도 다 털린 상태에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미천마저 다 털려버려가지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 병까지 얻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서 제가 집에 그때 오빠가 같이 사는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거는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거기서는 성님이라고 하거든요. 오빠, 와이프 되는 분 보고 성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업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가 3살짜리 아기든 5살짜리 아기든 다 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돈은 다 털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공장을 생각했어요. 공장을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5kg씩 배급이 나오고 있었어요. 직장 출근한 사람들한테만. 북한의 정권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렇게 야금야금 배급별로 정상적으로 만약에 준다 하면은 한 사람당 1인당 하루에 700g씩 계산해서 한 달에 31일 계산하면 얼마, 몇 킬로 되겠습니까? 얼마까지 되겠다는 거 대충 짐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배급을 바라보고 직장을 끊임없이 다녔는데
모두를 다 줘도 모자라는 상황에 5kg밖에 안 썼어요. 한 달 배급을. 원래는 사회적으로 배급을 따로 배급사라는 게 따로 있을 때는데 그때 당시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시에는 공장에서 국가에서 공장에다가 멀어가지고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라. 만약 경우에 무단 결근해서 직장 못 출근하면은 그 쌀마저도 주지 말라는 그런 지령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5kg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5kg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월급도 안 주고 오직 5kg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쌀만 먹고 있습니까? 소금과 기름, 반찬, 간장, 된장 이것이 사람한테 식탁에 올라와야 될 하나의 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소금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소금이 일반 사람이 생산할 수 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월급은 줬을까요? 월급은 하나도 안 줬어요. 나가서 뼈 빠지게 일했어요. 설이 닳도록 다리가 부르트도록 1시간 되는 그 기업소를 향해서 저는 저 이하로 끊임없이 충실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한테. 그런데 저한테 차려진 거는 월급은커녕 한 푼도 없었어요. 그나마 5kg까지 차려지는 그것도 제가 받겠는지 안 받겠는지 그런 고민의 상태에서 마음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애기 5분 우리 성님이를 데리고 공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당시 제 병 상태는 엄청나게 병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리를 끌고 겨우 3, 4일 동안 집에서 조금 안정 취하다가 굶어가고 있는 조카들과 부모 형제들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두 주먹을 부러지고 안간의 힘을 다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 나갔어요. 공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공산 정권은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런 공산 사회주의에서 배워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를 원래 진짜 사기 제도인 줄은 이 나라에 와서 제가 이 나라에 와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나 모르고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바보였을 뿐이에요.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오는 아기를 업고 성림이가 낳은 오빠의 자식을 등에 업은 채로 데리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동안에 뼈 빠지게 충성해왔던 직장이고 내가 의지했던 직장이기 때문에 가서 말했어요. 사정을 이렇게 돼서 나갔다가 빨리 못 들어왔습니다. 조직에 보고하면서 저한테 조금이나마 신경을 줄 수 없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공장에는 직장장과 부문당 비서, 초급당 비서, 사라청 위원장, 사라청 청년 회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면 청년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라청 위원장이라고 불러요. 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20대 금방 20대 된 나이 19살 금방 넘어서 그래서 그걸 나가서 사정하려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나갔다가 장사를 좀 해가지고 굶어지고 오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길을 떠났던 길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고 나타났어요. 공장에.
나타났는데 직장장이라는 사람과 부문당 비서라는 사람이 마주 앉더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더니 입었던 옷들이 다 없어. 신발도 게다짝으로 구슬개를 신고 나왔어요. 다 털리고 다 도둑맞다 나니까 집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빈손으로 들어가기에 좀 그러니까 옷을 다 팔고 심지어 애출복마저 바지까지 다 벗어서 식량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서 살림을 지고 있는 그 성님이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 몸에는 애출복이 아니라 작업복 같은 허름한 옷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받겠습니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다 죽게 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저한테서 무슨 냄새가 풍겼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공장에서 국가에서 더 내준다는 게 내 개인당 5kg씩만 안 주는데 구실을 잡아서라도 직장 성원이 직장 회원이 구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쌀을 착복해가지고 자기네 주문에 넣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야 알게 됐어요. 이 북한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그런데 북한의 사상교육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학교 때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끌어주고 한 사람도 뒤떨어지는 사람 없이 잡아 이끌어서 쓰러지면 일궈서라도 끌고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게 공산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위기에 닥쳐오니까 그 본성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 앞에 그렇게 힘들어지는 일이 각자가 다 펼쳐지게 되면은 아마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얼마나 좋다고 남조선을 대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향해서 공산사회주의 제도가 그렇게 좋다는 걸 세상에 부름없어라는 제도라는 걸 온 세상에 공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를 꿈꾸는 청년들과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회가 정말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빈곤 차이가 없이 사는 공산사회주의 제도인가 하고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랄하게 지금 실책을 금해가고 공산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내가 얼마 살 것 같지 않다. 다리가 텅텅 부어 있었어요. 제가 다리가 텅텅 부어 있고 온몸이 다 텅텅 부어 있고 눈은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파라티푸스라는 병이 걸리게 되면 열이 너무 심하니까 먹지를 못해요. 호들거리는 다리로 이렇게 서서 비나 사정하면서 빌었어요. 제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너 보니까 살 것 같지 않구나. 근데 쌀을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받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도 있건너 한 입건너 또 있건너 떠미길질 하는 거예요. 떠미길질. 직장장은 부문당 비서, 부문당 비서는 창고장, 창고장은 부기원, 부기원은 창고장한테 서로 떠미길질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더니 벽코 떠밀어서 창고 쌀을 나눠주는 그분한테 가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직장장하고 부문당 비서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 한마디면은 해결될 것을 저를 왜 창고장 한 대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아예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눈치를 알면서도 다시 기어서 갔어요. 제가 갔는데 창고에 나달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진단서를 다 끊고 이렇게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나올 때 진단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 그래서 진단서를 갖다가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갖다 주면은 그 진단서에 한해서 원래 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쌀마저 그 진단서 들여놓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진단서까지 다 있는데 진단서까지 다 있으면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서 들여놓으면은 출근 못한 횟수에 그걸 계산해서 배급을 다 주게 되는데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공장이 멈춰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픈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나요? 열병에 들어가서 전염병이 걸려서 지금 온몸이 지금 다 들어가도록 지금 열에 42도까지 지금 오는 사람이 저 있기도 힘든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 그것도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인가 했더니 당위원회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였다는 걸 후에 다시 또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그날 어떻게 빌었는지 아십니까? 5kg를 못 주겠으면 3kg라도 좀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조카들이 굶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지금 굶고 있어요. 이 3kg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창고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뒤에서 출근하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자들한테는 쌀을 주지 말라는 지령이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1g이라도 200g이라도 1g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줌이라도 얻기 위해서 빌었어요. 어떻게 빌었냐? 그러면 500g이라도 주세요. 500g이고 뭐고 간에 네 주제를 보니까 다리는 왜 그렇게 부었냐? 다 죽게 됐네. 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내가 너한테서 그 500g이라도 우리가 받아낼지 모르겠다. 안 된다. 500g도 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게 나랍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국민들, 공산 사회주의 제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수도 없는 탈북민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데, 얼마나 많이 외치고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말하고 했는데 공산제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공산사회주의 제도가 서로 덮고 이끌면서 콩알이 하나리 챙겨도 쪼개서 나눠 먹는 그런 사회국가라고 알고 계시죠, 모두. 그런데 내용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회에 공산사회주의 국가라고 명칭은 달아놨지만은 그 시스템을 단 한 번도 북한 이민들에게 도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책에 씌워져 있고 구슬알같이 그 어느 사람들도 보기에 정말 그 말에
홀랑 반할 수 있게 유혹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밥그릇을 옮긴 채 그냥 아기를 업고 온 그 형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내 앞에 몫이라도 받아서 아기라도 먹여서 살릴 수 있었겠는데 나를 통해서 그 미꾸라미라도 못 받아가니까 네,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그 사회에 대해서 또 한 번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평안남도 해창군이라는 데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 아픈 몸으로 600리를 걸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열을 떨고 영영 회복도 못한 채로 600리를 며칠간 걸어가게 됩니다. 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자 온 애를 다 쓰고 피눈물을 뿌리며 그 500g이라는 500g도 못 빌려준다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그 미친 쓰레기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뒤로하고 제 마음에 어떤 울분을 참고 갔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 두고 보자. 그리고 저는 끝까지 거기에 편입되면서 평안남도 해창군 금 캐는 고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의 알선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악물고 힘없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그 사람들 조직에 편입되면서 그 사람들, 그 직원들 일하는 것보다 몇십 배를 일을 더 잘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을에 모든 식량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회복해서 살아서 다 죽게 된 사람을 내쳤던 조직에서 내가 살아서 나오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평양시 김일성, 김정일, 김여정, 김정은이 보내는 상무 그룹바 아이들한테 체포되어가지고 저를 멍둥이로 어디 갔냐고 때리고 치고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때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열받아서 공산정권에서는 반항하면 안 돼요. 출근 안 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출근합니까?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그룹바 상무 그렇게 청년들이 나가서 자원주의 물을 묶을까봐 시시각각으로 그런 조직을 파견해가지고 각 지방에 그런 상무 그룹바를 파견해가지고 청년들을 단 1시간도 이탈하는가 감시하라. 어디로 다니는가, 그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가 하는 걸 감시하고 철저히 그걸 파악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다 올려보내라. 이런 지령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 청년들이 무슨 딴 생각을 한 사람이라도 할까봐 북한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예민하게 쓰고 있었어요. 왜냐? 그 세상에 너무 어지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북한의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다른 나쁜 생각에 접해가지고 사회를 흔들까봐, 그런 조직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청년들이 한 발이라도 어디에 나가게 되면은 어디에 다녔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무조건 생활청와 사상투쟁에 비판서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위기에 맞닥뜨린 거예요. 제가 그런 잔인하고 악당 체도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사회주의 체도를 꾸리면서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저한테 있었던 하나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정신 차리시라고 또 한마디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